자, 만물을 나타내는 기호는 우리가 그림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그 한자를 표시하면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림자 0. 자, 한번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배경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그림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존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빛입니다. 빛. 그림자가 생기려면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빛을 가리는 물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빛이 있는데 제가 손을 이렇게 댐으로써 여기에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자, 이것처럼 1번 빛, 2번 사물, 빛을 가리는 사물만 있으면 이 세 번째 그림자는 저절로 생깁니다. 이게 바로 그림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림자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여기 땅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설명했듯이 그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1번과 2번만 있으면 그림자는 저절로 존재합니다. 바로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 세 번째 것을 그림자와 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1번 하늘이 있고 2번 땅이 있으면은 세 번째 것은 저절로 존재한다. 이런 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이 그대로 그림자에 반영이 되었고 그림자 영자에서 우리가 그걸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자에 보면은 첫 번째로 맨 위에 날일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림자를 말할 때에 그림자의 제1원인으로서의 빛.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물을 여기에서는 날일자 밑에 있는 볕경자를 갖다 썼습니다. 서울경이라고도 하고 볕경이라고 하는데 볕이라는 것은 햇살이라는 뜻입니다. 해의살. 그래서 사물, 두 번째 사물을 뜻합니다. 자, 이 두 개가 있으면 저절로 존재하는 하나, 둘, 셋. 이래서 세 번째라는 뜻입니다. 자, 그림자를 이렇게 예로 들은 것은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배경이 공교롭게도 세세 구조로 되어 있다. 세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세세 구조가 바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만물들의 구조가 하늘이 있고 땅이 있으면은 이 만물은 저절로 존재한다. 이런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독자적으로 이분들이 나타내는 한자를 만들지 않고 만물을 설명하면서도 언제나 1번 하늘, 2번 땅,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글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자에서 보았듯이 그 그림자의 빛과 같은 첫 번째 요인은 첫 번째 원인, 제1원인을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물을 나타내는 두 번째 원인 이것을 네모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1번과 2번이 있음으로써 저절로 존재하는 세 번째 것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과 땅과 만물 이 생각들이 각각 별개의 독립된 것들이지만 한자를 만든 분들은 이것들을 별도로 독립된 존재로 설명을 하지 않고 이해를 하지 않고 이것들은 반드시 존재해야 될 근거가 1번과 2번이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기호와 더불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그 만물은 만물만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호 체계, 시스템으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는 그림자에 있어서 이렇게 첫 번째 요인과 같은 이런 요인들을 나타내는 성질을 표시하는 기호로 쓰이고 그 다음에 네모는 그림자에 있어서 두 번째 사물과 같은 속성. 여기서 하늘과 땅으로 말한다면
땅과 같은 속성, 그걸 나타내는 기호로 쓰이고, 그 다음에 세모는 그림자처럼 1번과 2번이 있으면은 저절로 존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기호로 씁니다. 따라서 이런 인식의 체계에 비춰본다면 이 세상을 이렇게 셋으로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으면 사람은 저절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기호들을 보면 이 기호는 어떤 개념을, 그것이 만물이 됐건 땅이 됐건 하늘이 됐건 개념을 독자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세트로 본다, 하나의 공동체로 본다는 관점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셋으로 된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우리가 보통 천지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둥근 것은 하늘을 나타내고, 네모는 땅을 나타내고, 삼각형은 만물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관계에서, 셋의 관계에서 언제나 하늘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땅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만물은 세 번째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하늘을 나타내는 요 하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성질을 나타낼 때는 점 하나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땅, 네모로 표시되는 땅의 속성을 나타낼 때는 점 두 개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존재의 성질을 나타낼 때는 하나, 둘, 셋, 점 세 개로 표시합니다. 자, 우리가 이 기호들에서, 우리 기호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이 기호들을 볼 때에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두 개는 언제나 세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개도 언제나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기호를 볼 때에 우리는 그 상대가 되는 요 기호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호를 볼 때는 반드시 그것의 상대인 요것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 개의 기호는 이 세 번째 것을 설명하는 설명 도구들인데, 설명 기호들인데, 이것들의 관계는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것을 각각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어떤 하나를 설명할 때에 세 가지 속성을 동시에 늘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우리 한자를 볼 때에 이 두 번째 것이 이게 딱 우리한테 대두되었다, 주어졌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게 앞에 뭐가 있고 뒤에도 뭐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언제나 세트다. 말하자면은 하나의 개념을 전개하는 세 가지 측면이라는 걸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한자가 어려운 것은 이런 세트로 되어 있는 이런 기호들을 각각 독립된 별개의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한자의 원리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한자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